안녕하세요. 세상의 다양한 음료를 알아보고 마셔보는 드링킹 랩입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크리스마스를 특별하게 보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크리스마스가 특별한 날이 되었지만 전통 명절이 아니다 보니 저처럼 그냥저냥 지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도 어릴 적을 생각하면 설레는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서양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매우 큰 명절이죠. 나라마다 크리스마스에 먹거나 마시는 특별한 식음료들도 존재합니다. 저희 채널은 음료를 주제로 하는 채널이니 오늘 영상은 유럽인들이 크리스마스 때 즐겨 마시는 칵테일, 각각의 나라마다 다양한 제조법과 이름을 가지고 있는 멀드 와인, 뱅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뱅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칵테일은 실제로는 유럽에선 멀드 와인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멀드 와인에 쓰이는 동사인 멀은 뭐뭐의 향신료와 설탕 등을 넣고 데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이 음료는 나라마다 각각의 언어에 따라 이름만 다를 뿐 기원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멀드 와인은 이 음료들을 총칭해서 대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죠. 흔히 우리나라에서 자주 불리는 뱅쇼는 프랑스어로 뜨거운 와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뱅쇼로 불리고 있는 것이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나라마다 불리는 이름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멀드 와인을 뱅쇼라고 부르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뱅쇼는 레드와인에 다양한 향신료와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을 넣어서 데워 마시는 음료로 크리스마스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칵테일입니다. 뱅쇼의 기원은 정확히 언제 마시기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리스의 히포크라스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아마 제가 전에 올린 영상인 상그리아 편을 보셨다면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남은 와인을 버리는 것이 아까웠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보다 더 맛있게 마시기 위해 향신료를 넣고 데워 마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포크라스입니다. 히포크라스는 로마인들에게도 전해져 2세기경 로마인들도 와인에 향신료를 넣어 데워 마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로마인들은 이를 컨디텀 페라독섬이라고 불렀으며 이 레시피는 놀랍게도 현대에도 전해져 와인의 한 종류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위세가 엄청 대단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유럽의 대부분을 점령했기에 그들의 문화도 역시 유럽 전역에 전파되었고 따뜻한 와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에 퍼진 향신료를 넣은 따뜻한 와인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으며 각각의 문화에 따라 변형되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가 마시는 뱅쇼의 탄생은 1500년대로 추측됩니다. 15세기 중남미에서 사탕수수가 대량으로 재배되기 시작하고부터 스파이스 향이 강조된 따뜻한 와인에 설탕을 추가로 넣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가열하고 달게 하고 향신료를 넣는다를 의미하는 동사인 멀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이 16세기부터입니다. 14세기부터 유럽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한 흑사병의 영향으로 뱅쇼는 중세 유럽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크리스마스와 뱅쇼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요? 크리스마스 때는 유럽의 길거리에서도 흔하게 뱅쇼를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만들어 마시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죠. 중세 유럽인들에게 사랑받던 뱅쇼는 시간이 흘러 점차 인기가 줄어들었지만 스웨덴에서만큼은 계속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뱅쇼의 레시피를 일반화하면서 글로그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이 글로그의 레시피가 유럽 전역에 퍼졌고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산타크로스 병에 담긴 뱅쇼는 전 유럽에 퍼지면서 크리스마스를 뱅쇼와 함께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 현재까지도 많은 유럽인들이 크리스마스 때 뱅쇼를 마셔왔고 자매품인 멀드 사이더와 함께 크리스마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뱅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워낙 수많은 변형을 거친 음료라 그런지 전통적인 레시피는 없고 일반적인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와인은 상그리아 영상 때 소개해드린 것과 같은 브랜드에서 만든 산타리타의 엘 멜롯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상그리아를 만들었을 때 사용되는 와인인 엘 카버넷 셔비뇽보다 조금 더 드라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상그리아와 이유는 비슷하지만 그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뱅쇼의 기원이 버리는 와인으로 만들었던 것만큼 가능하면 저렴한 와인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데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뱅쇼는 팔팔 끓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열을 하기 때문에 알코올이 증발하게 되면서 완성품은 초라한 알코올 도수를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의 즙과 설탕을 넣기 때문에 드라이할수록 좋습니다. 이 와인은 매우 저렴하며 알코올 도수가 13도로 와인치고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드라이한 편에 속하고 집 앞 편의점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시트러스 계열의 대표적인 과일인 오렌지 2개를 준비해줍니다. 과일은 한 종류만 준비했습니다. 물론 다른 과일도 넣으셔도 되지만 바나나같이 잘 뭉개지는 과일이나 오렌지 외의 시트러스 계열 과일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같은 과일은 조금만 넣으면 상관없을 수는 있으나 자칫하면 죽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인은 가열하면서 산화되어 신맛이 강해집니다. 혹시 생산된 지 엄청 오래된 와인을 드셔보셨나요? 이것과 비슷한 원리지만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몬이나 라임을 넣을 시 아무리 설탕을 퍼부어도 신맛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듭니다. 물론 와인이나 설탕 양을 무지막지하게 퍼부어서 황금 비율을 찾을 수 있다면 오렌지 외에 시트러스 과일도 괜찮을 겁니다. 음료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맛있으면 그만이죠. 다음 재료는 계피, 바로 시나몬 스틱입니다. 시나몬에도 다양한 종이 있는데 보통 뱅슈에는 실론 시나몬을 사용합니다. 이 스리랑카가 원산지인 실론 시나몬은 다른 시나몬에 비해 촘촘하고 잘 부서지며 색이 밝고 단맛이 좀 더 납니다. 그리고 실론 시나몬과 함께 향을 더해줄 정향과 팔각을 준비해줍니다. 팔각과 정향은 상당히 호불호가 갈립니다. 팔각은 정향에 비해선 조금 덜합니다. 중국 상해 요리에 자주 넣는 향신료인데 동파육이나 마라탕 등을 조리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 향들이 거북하시지 않으시다면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뱅슈를 만들 때 팔각의 향은 그렇게 심하게 나진 않습니다. 정향이 특히 호불호가 심합니다. 마치 치과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한데 이유는 치과에서 쓰는 진통제 등이 정향에서 추출한 액기스로 만들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들 중에 입가에 목캔디처럼 차갑게 퍼지는 느낌과 향이 싫으시다면 정향은 안 넣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설탕, 스퀴저, 바스푼, 국자, 베이킹소다, 냄비, 마지막으로 버너를 준비해주세요. 일단 오렌지에 베이킹소다를 부어서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제 오렌지를 잘라줍니다. 반 개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원 모양과 반달 모양으로 잘라주겠습니다. 나머지 반 개는 스퀴저로 짜줍니다. 그리고 과육과 액을 함께 준비해줍니다. 자, 이제 냄비에 오렌지와 와인을 넣어주시고 약불로 천천히 데워줍니다. 뱅쇼는 완성되었을 때 온도가 70도에서 80도 사이가 좋습니다. 끓어오르기 전까지 데워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약불로 약 2분 정도 잘 저어주면서 데워줍니다. 이제 설탕을 넣어주겠습니다. 드링킹랩의 첫 영상인 상그리아에서도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갔죠? 근데 뱅쇼는 더합니다. 바스푼으로 12스푼 넣어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뱅쇼는 신맛이 많이 납니다. 신맛을 최대한 잡아줘야 합니다. 이때 설탕 말고 꿀로 대체해도 됩니다. 조금 더 건강을 생각하고 깊은 맛을 원하신다면 말이죠. 꿀을 넣고 싶으시다면 바스푼으로 8스푼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으셔도 신맛을 특히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여기서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설탕을 넣어주셨으면 이제 오렌지 스퀴즈를 넣어줍니다. 이제 시나몬 스틱 하나, 팔각 하나, 정향 하나씩 넣어줍니다. 많이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자라만 못하죠. 조금만 넣어서 은은하게만 향이 배이도록 해주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3분 정도 더 데우시다 보면 기포가 하나씩 올라올 겁니다. 이때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데우면 알코올이 너무 많이 날아가게 되고 지금까지 느끼시지 못한 신맛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맛을 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국자로 뱅슈를 떠주고 오렌지도 함께 얹어주겠습니다. 지금 제 방에는 은은한 향신료 향과 가열된 와인 향이 퍼져 있습니다. 엄청 매력적인 향인데 디퓨저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당분간 환기를 안 시켜야겠네요. 자, 이제 마셔보겠습니다. 첫 모금의 새콤달콤한 맛이 짜릿하게 입안에 퍼집니다. 이후 향신료와 와인의 깊은 향이 올라옵니다. 엄청 매력적입니다. 지금도 만족스럽지만 알코올을 사랑하는 저는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말이죠. 미국 럼주의 유명 브랜드인 바카디의 카르타 블랑카입니다. 화이트럼이라고도 불리는 이 럼주는 어떠한 첨가물도 없기에 사탕수수만의 달달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입니다. 뱅쇼에 상당히 어울리는 재료가 돼줄 겁니다. 기존 알코올 도수에서 살짝만 높여보겠습니다. 0.5온즈만 넣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새콤달콤한 맛에 와인 향신료의 향, 그리고 적당한 알코올 도수가 저를 빠져들게 하네요. 지금까지 뱅쇼를 소개하고 마셔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음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료들의 탄생과 맛의 조화를 알면 알수록 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네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고 있죠. 뱅쇼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상당히 어울리는 칵테일입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겠지만 크리스마스만큼은 가족들과 오순도순 모여 뱅쇼를 만들어 마셔보는 것도 나름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